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8월 8일 화요일이죠. 네, 11시에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니체의 우상의 황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뭐 앞으로 좀 약간 책의 내용이 정리되고 그러지 않는 한은 니체를 위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니체의 우상의 황혼을 또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제 오늘 하루 소식을 전해 본다면,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알매 칭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매도 가치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이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떤 구조로 형성이 되는가라는 거에 지금 요즘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대하여의 이제 1장 내용을 재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1장만 한 지금 3, 4회도 정도 하고 있어요. 뭐 페이지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이게 뭐 의미가 없긴 한데, 1장 전체가 아니라 1장의 1절 이렇게 봐야 되나? 네, 아무튼 그 부분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체 우상의 황혼도 이제 오명하며 읽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우상의 황혼의 그 약간 잠언이라 해야 될까요? 아포리즘 그게 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도 읽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인간적인이 약간 좀 상징적인 표현도 어느 정도 섞여 있다 보니까 니체를 어느 정도 알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비극의 탄생을 볼까 싶었는데, 비극의 탄생도 글의 호흡이 좀 긴 편이니까 그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하고 우상의 황혼 위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볼 부분을 한번 볼게요. 네, 오늘 볼 부분은 우상의 왕혼 12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삶에 대한 자신의 이유인 왜냐하면을 가진 자는 거의 모든 방법,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단지 영국인만이 그럴 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 뭐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저의 해석으로,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미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왜 저런 걸 가지고 와서 하느냐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제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의견을 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한번 일시정지해서 어떤 의미겠거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해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게 되면 삶에 대한 자신의 이유인 왜냐하면을 가진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을 가지고 풀어보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같은 경우는 어떤 의문에 대한 이유를 대는 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보시면 이제 삶에 대한 자신의 이유인 왜냐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냐면, 삶에 대한 의문과 그에 대한 이유를 이제 가진 자, 이유를 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을 가진 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의문의 이유를 댈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그 다음 문장이 거의 모든 방법,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뎌낼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냥 하우라고 적혀 있어요. 거의 모든 하우라고 적혀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거의 모든 방법이라는 표현은 뭔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뭐 이 두 개를 같은 건데 혹시 모르니까 같이 이제 병기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냥 이것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자신의 삶에 대한 의문의 이유를 댈 수 있는 자는 모든 어떻게를 견뎌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일까 다시 좀 더 볼게요. 어떻게, how라는 표현은 이유를 묻는 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묻는 건 의문이죠. 그래서 의문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를 의문으로 바꿔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이 앞에 문장하고 같이 볼게요. 같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해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문에 이유를 댈 수 있는 자는 의문을 견딜 수 있다 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 뭐 알겠고, 이런 내용인 건 알겠고, 그럼 이제 삶에 대한 의문이 뭘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 삶에 대한 의문은 이제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나는 잘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 도덕과 관습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날 위한 삶이 맞을까?
이렇게 살면 난 행복해질까? 이런 의문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이런 의문들 같아요. 여기 다 안 적었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난 행복해질까?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의문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댈 수 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잘 살아가는 게 맞아.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건 맞는 거야. 나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이유를 댈 수 있는 자는 의문이 와도 버틴다 이거죠. 삶에 의문이 와도. 근데 이제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좀 빈약하거나 너무 이제 피상적이거나 자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다면은 현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역경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방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너 잘 살아가고 있다면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너 잘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뭐 너 이렇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반론을 뭐 스스로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상황 속에 의해서 스스로 느끼게 된다면은 그 무너지죠.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이유를 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는 상황, 현실에서 오는 그런 의문들을 이제 견딜 수 있는 자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자기 삶에 대한 의문의 이유를 댈 수 있는 자는 의문으로부터 면역이 된다. 굳건한 이유, 굳건한 이유라고 해야 되겠네요. 굳건한 이유를 댈 수 있는 자는 의문으로부터 면역이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니체가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우선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다르게 말하면 뭔 말이냐면, 자기 삶에 대한 의문에 이유를 대지 못하는 자는 의문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의문에 시달린다 이거죠.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거 맞아? 아니면 나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는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 나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맞아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 명확하게 대답을 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지 못한 사람은 의문에 시달린다 이거죠. 그럼 이런 의문에 시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의문에 시달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약간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거나 이제 뭐 불행하다 느낄 수도 있겠죠. 뭐 표류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삶에 대한 의문에 이유를 대지 못하는 상황이, 이런 의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방황, 불행, 표류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다음 문장이 나온다고 봅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기 삶에 대한 굳건한 이유를 대면 돼요. 되면 되는데 니체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자기 삶의 이유를 갖춰야 인간이 행복해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제 세 번의 탈바꿈인가요? 짜라투스트라에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런 이 탈바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회에서 주어지는 삶의 이유를 받아들이거나 이런 걸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만의 이유를 받아들여라. 사회에서 주는 의무를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만의 가치를 찾아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니체의 포인트는 자기 삶의 이유를 갖춰라 이거예요. 자기 삶의 이유를 갖춰라. 이 갖춰라 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제 여러가지 책에서 많은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냐면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회 관습이나 요구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살아가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삶의 이유를 갖출 이유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유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쪽으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행복해지려면 자기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이유를 찾지 않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다?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니체는 자기 삶의 이유를 갖추는 게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자기 삶에 대한 이유, 자기만의 이유, 사회에서 제공한 이유가 아니라 뭐 관습에서 제공하는 이유가 아니라 자기만의 이유를 갖춰야 되는데 그걸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행복과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앞서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울게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국인만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인종에 대한 인종이라기보다는 국민성에 대한 얘기, 독일인,
예, 독일인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독일인, 뭐 영국인, 러시아인이었나요? 러시아인이었나?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여기 흐름상으로 보면은 영국인들은 영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삶에 대한 그 이유를 대려고 하네? 라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영국인 전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영국 학자를 놓고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있어요. 니체가 뭐 인종에 대해서, 그 어떤 국민의 국민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지금 흐름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삶의,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자기 삶에 대한 의문에 굳건한 이유, 그냥 단순히 피상적이고 그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굳건한 이유를 댈 수 있는 자는 더 이상 이제 의문에 대한 굳건한 이유를 댔기 때문에 의문이 들더라도 그 이유를 대면 되니까 면역이 되겠죠, 그 의문으로부터. 근데 이건 다르게 말하면 자기 삶에 대한 의문에 이유를 대지 못하는 자는 의문에 시달린다는 얘기인데, 그 의문,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의문이 뭐냐 했을 때,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나 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나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해질까? 라는 이 의문에 시달린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의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시달리면서 불행해지는 상황. 나 이거 불안하다, 방황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습이나 요구에 따라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행복에 이르는 길과는 멀다. 행복에 이르려면 자기 삶의 이유를 갖추고 자기만의 가치관을 사자처럼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인간들이 보니까.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은 좀 그러는 것 같네, 영국의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것 같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행복해지는 방법은 자기 이유를 찾는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유를 찾지 않더라 라고 하는 구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